안녕하세요. 타임즈 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폴리틱, 정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리 호건 에틱 이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레리 호건의 윤리 문제인데요. 자, 이분이 지금 메릴랜드 전 주지사 2번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도 인연이 있죠.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자,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자, 이분이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 이분이 이제 주지사를 2번 했으니까 이제 상원 의원에 나가려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호건 speak to supporter on May 14 in Annapolis, Maryland. 자, 메릴랜드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 동부에 있죠. 버지니아 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에 이제 아나폴리스가 주도가 되겠고요. 볼티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메릴랜드 주는 역대 주지사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됐네요. 근데 이분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2012년하고 2016년 레리 호건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압도적인 51%, 5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인데 어떻게 민주당의 그런 색깔이 강한 곳에서 됐을까? 역대 보세요. 88년도 민주당 계속 되다가 2000년도 한번 뺏겼네, 바백에. 그리고 계속 역시 민주당. 그러다가 이번에 지고 다시 웨스모어 민주당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리 호건이라는 공화당원이 민주당원의 텃밭인 이 메릴랜드 대학에서 승리를 계속 해왔고, 자, 그분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했다. 어떤 윤리적 문제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분은 배우자는 한국명 박유미라고 합니다. 박유미. 한국인 와이프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이제 나주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59년생이네요. 자, 미국인 화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와 결혼해서 이민을 갔다가 이혼을 하고 미국에서 정착했고요. 레리 호건과는 2004년도에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리 호건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구애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79년생의 막내 동생 패트릭 호건도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다 정치인이었다고 하고 메릴랜드주 하원에서 활동하였다. 현재는 형이 한때 경영하던 이 부동산 업체의 부사장이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업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윤리적 문제가 왜 생겼냐면 이분이 관료 시절에 이런 부동산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메릴랜드 주 지역사회에서 입법 행정가로서의 경력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분이 한때 언론에서 왜 떴냐. 코로나 19가 있었을 때, 이분이 이제 진영을 불문하고 인기가 높았대요. 그게 공화당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원이 됐잖아요. 이런 당파성을 초월한 실용주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도 호평을 얻어왔기 때문에 이런 메릴랜드주에서 즉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지사가 2번이나 됐단 말이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터지기 훨씬 이전에 치러진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12% 차이로 눌렀고요. 또 트럼프 정책과 배치되어서 불법 이민자 그런 격리 문제 이런 것에도 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멕시코와의 어떤 국경지대에서 메릴랜드 주 방위군을 철수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뭐 트럼프 강경 지지자들에게 욕을 이제 쳐먹기도 했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자기 색깔을 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한테 그 여자 와이프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로부터 그런 키트도 받고, 나름대로 어떤 친환경 행보도 하고, 민주당 텃밭에서 이제 재선을 2번이나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공화당의 그런 색깔을 내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선거에서 메릴랜드에서 미국 주지사 선거, 그다음에 미국 연방 상원 의원 선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낙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누가 됐는가 봤더니 현재 안젤라 드시스 얼소 브룩스라고 하는 53세, 71년생. 이분이 지금 조지 카운티 행정관인데, 메릴랜드주에. 이분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 민주당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를 타임즈에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잠깐 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자 레리 호건이라는 분 제62대 메릴랜드 주지사 이렇게 나와 있고 56년생 68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직은 메릴랜드 연방 상원 의원 후보인데 이제 낙선을 했다는 것이고요. 재임 기간을 보면 메릴랜드 주특임 장관을 했네요. 2003년에서 2007년. 그다음에 제62대 메릴랜드 주지사를 2015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재선을 됐기 때문에 3선은 이제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에 나왔는데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2015년에서 2023년 메릴랜드 주지사를 할 때 저소득층 주택 지원금 배분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 지원금을 배분했는데 이것을 이제 크레스트우드 매너 프로젝트 포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스트란 말이 원래 이제 꼭대기란 뜻이거든요. 이게 우드니까 숲. 그러니까 어떤 그 매너란 것은 중세시대 때 장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매너, 장원. 그러니까 영주들의 저택을 이제 귀족 저택을 매너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 속에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개념이지만 거기는 이제 주택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멋있어요. 크레스트 우드니까 숲이라는 그런 친환경도 있고 크레스트 그러니까 정상에 있고 꼭대기에 있고 그런 어떤 고급 주택 장원의 느낌의 매너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레스트 우드 매너 프로젝트를 포함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단지의 호건 가족의 땅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닌 데다가 했으면 좋았는데 하필이면 자기 땅. 그리고 동생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이 이제 국가 돈이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호건 시니어가 이제 소유한 부지. 그러니까 호건 시니어니까 아버지, 이 호건, 레리 호건의 아버지 때 일종의 소유한 부지를 이 호건이 이제 맨체스터 파트너 LLC로 이전했다. 그러니까 LLC라는 것은 이제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일종의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유한회사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충돌이 의혹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아버지 때 물려받은 땅 문제가 이제 어떤 부동산 개발과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전혀 관여가 안 됐다고 주장했지만 투명성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투명성이 결여가 되었다. DHC라는 것은 이제 미국도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택 그런 그 개발 부서, 연방 정부의 주택 및 지역 개발부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지금 이제 갈등이 있다. 여기서 알아서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관여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리 호건이 이제 2017년 인터체인지 270 교차로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고 크레스트우드 매너 부지 근처에 위치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우리나라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 현재 대통령의 와이프 그런 뭐 땅이 있다 뭐 그래서 그 노선이 바뀌고 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백지화가 됐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와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가족의 이익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 주택 개발과 가족 부동산 회사의 어떤 이익 간의 어떤 연관성이 윤리적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지원금 중에 약 40%가 호건의 고객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성 또 신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가 이러한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호건의 어떤 신뢰도가 깨지면서 이렇게 상원 의원에 낙선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찾아봤는데요. 크레스트우드 매너를 봤더니 저소득층 주택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대적인 주방 설비, 가정용 세탁기 및 건조기 연결 옵션이 있고요. 중앙 세탁시설, 최첨단 피트니스. 우리도 아파트 단지에 요즘 피트니스 센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놀이터, 비즈니스 센터, 사이버 카페도 있네. 개별 출입 및 출입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지를 이제 그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땅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신뢰도가 깨지면서 상원 의원에 낙선했다.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기존 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양평의 기존 예타안이 27km였는데 수정안이 쉽게 말하면 강상면이라고 이쪽으로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 강산면 쪽에 쉽게 말하면 권력자의 어떤 땅 29개 필지,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의심이 가다 보니 이것이 이제 백지화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도 많죠. 뭐 박근혜 게이트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명박 다스 사건, 김영삼 아들 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사건이 박근혜 게이트인데 최순실 등 비선 실세와 공모해가지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단 말이에요. 삼성, 롯데.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징역 22년,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그런데 이제 재임 중에 이제 권력 사유화 및 사익축으로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했을 때 회사 자금 339억 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소송을 이제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67억 원을 대납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의 유착을 통해서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김영삼 대통령의 전 아들도 아버지의 권력 비리를 이제 이용해서 가족들이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에 이제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 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27일 날, 그때 이제 거버너인 레리 호건은, 이게 주지사, 메릴랜드 주지사 시절이었죠. had good news, 좋은 뉴스가 있었다. for affordable housing입니다. affordable란 말은 굉장히 저렴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어 보면 reasonable, 적당한,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이용 가능한, economical, 경제적인, low cost, 저비용, budget friendly란 말도 쓰죠. 예산 친화적인, 저렴하다 뜻이에요. 자, inexpensive, moderate, 적당한. 그래서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affordable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많이 쓰이는 타임즈에 나오는 용어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주택 그런 단지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메릴랜드에. 거의 이제 $40 billion in competitive award to spur construction of 18 low income housing project였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그런 주택 단지 프로젝트를 이제 18개나 단지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건설에 대한 스퍼, 자극을 주는 어떤 그 경쟁적인 어떤 어워드, 어떤 그런 상을 주는 그런 $40 밀리언 정도의 그런 상을 받는 느낌의 그런 단지 조성이 이제 있었다는 좋은 뉴스였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 자, during our administration, 우리 행정부 기간 동안에 호건은 말하기를 the state of Maryland, 메릴랜드주는 provide 제공했습니다. financing과 tax credit, 그러니까 세금과 돈을 이제 대출을 해주고 tax credit라는 것은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강력한 절감 도구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세액 공제라든지 또는 파이낸싱, 그러니까 은행을 알선해서 거기서 대출해주는 이런 걸 제공했다는 거야, 지금 메릴랜드 주가. 뭘 만들기 위해서? To create or preserve more than 20,000 affordable rental unit이죠. 그러니까 2만 개의 아주 저렴한 렌탈 단위의 그런 것을 보존하고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2만 개의 어떤 그런 단위, 유닛이라는 건 단위니까 그런 집들을 이제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도 해주고, 파이낸싱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Across the state, 주 전역에 걸쳐서. 그렇지만 there was one detail 혹은 didn't mention. 근데 한 가지를 혹은이 mention,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것이 뭐였냐면 one of the project was being developed on his own family property였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패밀리, 가족의 땅, 그런 부동산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비빙 PP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양평 고속도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크레스트우드 매너 프로젝트. 아까 크레스트라는 것은 꼭대기, 숲, 매너는 아주 고급 주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택 단지를 이렇게 멋있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했던 이 프로젝트는 The latest example, 최신 사례입니다. 뭐에? Potential conflict죠. 잠재적인 갈등이죠. Interest, 이해 관계자.
호건과 오소리티, 그러니까 호건의 그런 권력과 메릴랜드 주의 그 하우싱 달러와 거버너로서, 그리고 패밀리의 리얼 에스테이트 비즈니스, 가족의 그런 부동산 사업과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예라는 거예요. 자, 메릴랜드 법은 says 말하기를 오피셜 공무원은 cannot knowingly participate in decision. 그렇죠. 결정에 참가하면 안 돼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in which 그 결정 안에서 they or close relative, 친밀한 어떤 친척들은 have interest,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정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annot participate in이죠. 근데 이해 당사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approving transaction. 근데 그 거래를 승인하는 것은 benefit to you personally, 개인적으로 너에게 혜택을 주거나 너의 family, 가족에게 혜택을 주거나 또는 your affiliated interest is. 자, affiliate interest란 말은 원래 FIL이란 말이 프랑스 말로 son,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ffiliate라는 것은 아들로 되다, 아들 쪽으로 가다. AF는 aid라는 접수사니까 어떤 쪽으로 아들로 간다, 즉 아들로 삼다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입양을 하다 또는 가족화시키다 또는 조직적으로 뭐 연계하다 이런 두 번째 뜻이 있거든요. 가족이니까 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많이 쓰죠. 제휴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어떤 제휴사가 판매하거나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 수익의 일부를 받는 구조를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필리에이트 인트레스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필리에이트, 즉 관여된, 조직적 연계가 된 어떤 인트레스트,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게 돈이 거래가 이제 되면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I would say,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at a minimum, 최소한 unethical, 즉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라고 워렌 다스쉐노시가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 디렉터 오브 멜랜드의 Non-Partisan Department of Legislative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non-partisan이니까 당을 초월한, 당의 어떤 것도 속하지 않는 비당파적인 어떤 부서의 어떤 전 디렉터, 이사였던 이분이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지적한 거예요, 지금. 자, time reported. 자, 시간에 어떤 보고를 했다는 거죠. 10월 10일 날 뭐라고? 거의 40%의 모든 스테이트의 Competitive Affordable Housing Award, 이런 보상들이 호건이 approved, 승인을 했는데, as governor, 주지사로서 이것이 이제 went to listed client of his real estate firm. 그가 소유했던 부동산 회사의 listed client니까 명부에 있는 고객들한테 갔다는 거죠. 이니치 그 안에서 he maintained,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린시플, 주요한 소유 관계, 그런 이해관계를 이제 주장을 했고, after handing day-to-day control to his half brother. 아까 half brother인 티모시에게 이제 그 통제권을 핸딩, 넘겨줬다는 거죠. 이게 동생에게 이제 그 모든 그 부동산 관리를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자, as one of three members of Maryland Board of Public Works죠. 자, 메릴랜드의 보드, 이사회죠. Public Work, 공공 어떤 일에 그런 이사들의 멤버, 세 멤버 중에 한 명으로서, 그다음에 administrative body, 그러니까 행정부 일원으로서 determine,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How taxpayer money, 어떻게 세금을 내는 돈, 즉 세금이 되겠죠.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이 get spent,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개인 사적 영역의 그런 부동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호건은 voted on 5 occasion. 호건은 이제 찬성을 했다는 거죠. 5개의 경우에. 그래서 issue, 발행을 했어요. additional loan, 추가적인 대출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grant를 줬다. grant는 명사로 하면은요,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보조금. 원래 허가다 뜻인데 보조금과 대출금을 줬다는 거죠. For all those developer. 그러니까 그 개발업자들 중에 4명에게 보조금을 줬고, according to public record, 공공 기록에 따르면. 자, 오스프리라는 이 회사는 among them, 그 회사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2017년 2월 22일 날 그는 voted in favor of, 찬성의 표를 던졌는데 grant를 easement, 이게 대부 보조금을 좀 쉽게 해줬다는 거죠. improvement to a site, 그 장소에 대한 승인을 좀 쉽게 해줬다는 거죠.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소.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easement, 아주 쉽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according to public document, 공공 서류가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타임이 이제 리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임이 이제 검토해 봤더니 이런 쉽게 허가를 내줬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shocking ethical lapse입니다. 자, lapse란 말은 도덕적 일탈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실수, 그러니까 도덕적 실수입니다. 라고 이제 월터 셔브시가 말했는데, 이분은 전 디렉터 오브 the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이죠. 미국 정부의 에틱, 윤리사무소의 어떤 이사님이었던 이분이 이건 정말 윤리적인 도덕적 일탈입니다라고 충격적이네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호거는요, 락, 지금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뭐에? 하이 스테이트 US 세너트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기사가 나기 전에 지금 미국 상원 의원의 레이스, 그런 경쟁을 지금 하는 아주 고위험, 아주 이해관계가 높은 그런 하이 스테이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냐면, 프린스 조지 카운티 이그젝티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엔젤라 알소브루크라는 그 여자분, 이분하고 이제 다뤘는데, 멜랜드 데모크래시입니다. 멜랜드주의 이제 민주당원들은 have vowed, 선언했어요. to enact, 실행하겠다고. tighter ethic law를, 강경한 윤리 그런 법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다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증거예요, 지금. 그리고 have call for 뭘 요구했어? investigation, 조사를. 호건의 handling of housing, 핸들 이슈, while in office. 그가 재직 중에 이러한 주택 문제를 핸들링, 어떻게 다뤘는가를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나왔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위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상원 의원 도전 실패. 이것이 이제 2024년 11월 6일자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타임즈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결국은 실패를 했고, 이분의 이제 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 스테이크란 말은요, 중대한 상황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여가지고요. 원래는 위험과 높은 보상이 걸린 상황을 하이 스테이크라고 표현했는데, 중요한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걸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원 의원 선거에서 이제 미끄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방인 데모크래, 민주당원 데모크래시 이제 이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주택 관련 어떻게 다뤘는가를 조사하겠다. 이것을 지금 콜포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호건 전 멜랜드 주지사가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 있게 인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하필이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대적으로 대통령들의 그런 비리 문제들을, 그런 또 가족의 그런 땅 문제들, 우리나라는 유난히 땅이 좋기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아주 좀 흥미로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